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리스 맥러린입니다. 저는 스웨덴 기업에서 왔는데요. 지금은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발표를 맡았는데요. 앞에서 해주신 연사분들처럼 좋은 발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저에 대해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오늘 여러 다른 시간대에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림을 개발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문모드와 제 게임 개발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야기와 제 얘기가 맥락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일하고 있고 제 동료들은 스웨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굿모닝, 굿이브닝을 함께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시간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대에는 여러분이 재미없는 발표가 될 것 같네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저는 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 아마 이 게임 코스, 게임 애니메이션이 도입된 첫 대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턴십을 일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살고 일하게 된 기반이 된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기업들에 지원했습니다. 일본에도 썼고요. 영국에도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브라이튼이라는 영국의 남부지방으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조이모드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많은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AA 컴퍼니 정도는 되거든요. AA 기업 정도는 됩니다. 소규모 게임이라든지 중규모 게임 또 뮤직 게임들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단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멘토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제가 기여하는 바가 게임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에서 좋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구조조정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제가 나가게 돼서 프리랜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 기업을 운영하는 팁을 많이 얻게 됐고요. 프리랜스를 하면서요. 그래서 지금 문모드에 있게 된 격도 제가 프리랜스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빅비트 게임에서 4점 게임을 4개 정도 개발을 했고요. 프리랜서로도 2개 정도를 개발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도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프로토타입 개발을 정말 좋아합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들을 포착을 해서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대륙에 걸쳐서 일하고 있는데요. 프로토타입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VR 게임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서밋에서 저희가 빅 서밋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GDC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갔고요.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비디오 게임 이벤트에 참가를 하는 게 정말 흥미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게임이 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타이니 이스케이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BIC를 갔고요. 2021년이었네요. 그래서 BIC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기회로 저희가 소개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타이니 이스케이프도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B2B 게임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요. VR 아케이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프로젝트는 2개의 VR 게임을 개발을 했는데 그걸 5주 안에 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팀이 좀 더 확장이 돼서 저는 많은 경영 관리 일을 해야 됐습니다. 프로그램보다는 이제는 사람들 관리하는 것, 그래서 스케줄에 맞춰서 게임 개발을 하는 것에 제 일이 더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본에서 제가 있는 동안 페이퍼밸리라는 VR 게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매가 되었습니다. 결국에요. 저희가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에 그거를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다시 저는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가족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 당시에 time zone. 우리가 시간대 여러 가지 시간대에 걸쳐서 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초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스코틀랜드에 있었고 팀원들은 일본에 있었고요. 또 스웨덴에 있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8개에서 9개의 시차에 걸쳐서 시간대에 걸쳐서 협업을 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모여서 저는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했고요. 일본 사람들은 굿이브닝이라고 인사를 해줬습니다. 시간대가 겹치는 곳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실수도 했었습니다. 함께 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이런 시간대를 시차를 많이 걸쳐서 일하는 게 처음이라서 실수도 있었습니다. 오큘러스 기기를 위한 게임도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그 직후에 제 동료 중에 하나가 스웨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VT 유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VT 유럽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서 VT 유럽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시죠.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VR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VR 자체의 매력이라든지 AR이라든지 그런 게 iOS라든지 하는 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여서요.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탄탄한 일을 하는 게 어렵고요. 여러 가지 아웃소싱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자체 작업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동료 중에 알렉스가 있었는데요. 알렉스가 다시 스웨덴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팀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팔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투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팀의 협업이 굉장히 잘 돼서요. 그래서 저희 비욘드 프레임스라는 회사에서 저희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VT의 아래서 일하지 않고 저희가 분리를 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원활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VT의 CEO가 문모드에 투자를 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외주일을 하고 있는 거에 문제가 있었고요. 팀워크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하지만 함께 한 장소에서 일하거나 한 프로젝트를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한 프로젝트 하고 있고 알렉스는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좀 분산이 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투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협업을 잘 끌어나갈지에 대한 논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웨덴에서 문모드 서밋을 했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계획을 세웠고요. 어떻게 장기적으로 끌어나갈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어떻게 잘 개발해 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솔리드 패치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펀딩을 받았습니다. VR 게임에 대한 펀딩을 받았고요.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비디오 게임 잘 개발하고 있고요. 모두가 함께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본으로 저한테 돌아갈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처럼 일본에서 기회가 와서 다시 갔습니다. 팬데믹 도중이었습니다. 일본으로 제가 가서요 이사를 갔고요. 여러 가지 코로나도 걸리고 일이 많았습니다. 제 가족도 전체 감염돼서 코로나를 앓았고요. 그래서 몇 달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새로운 외주일을 마무리를 지어야 됐었던 거고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이 작업을 해야 됐었던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스페이스 포크 시티라는 게임을 개발하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전 세계의 동료들이 거쳐서 이제 여러 지역에서 함께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지역에 걸쳐서 일했는데요. 지도에 나와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우리가 아이디어나 프로세스를 탄탄히 하는 데 있어서 협업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문모드의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잘 지속이 되기를 우선은 바라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되었기 때문에 행운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발표의 주제가 될 텐데요. 어떻게 비디오 게임을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토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잘 진행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서로에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를 작업을 할 때요.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90%의 문제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잘 하는 걸 까먹었거나 아니면 오해를 했거나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럴 경우는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시작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또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동상이몽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의견을 전하는 후에 3주 뒤에 이행을 하는 시기에 오면 서로 다른 게임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잘 전했다고 생각을 해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전에도 있고요. 지금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미팅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거든요. 특히 영상 통화라던가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중요하고요. 프로그래머로서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컴퓨터를 작업을 하는데 컴퓨터로 일하는 게 저는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이 하는 업무의 아주 일부만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문서 작업을 한다던가 하는 것을 통해서 제 의견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게임을 진짜로 물리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일이 아니고 의견을 전하는 것도 내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기점이 됐습니다. 또 제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시간대가 겹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또 일본 시차를 살지 않고 유럽 시차를 살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너무 늦은 시간이나 너무 이른 시간에 미팅을 하는 것은 정말 불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이틀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늦게나 너무 일찍 하루 이틀은 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신적이라던가 건강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럴 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실시간 채팅을 하실 겁니다. VT에서도 저희는 IOC 서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에는 슬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을 잘만 활용한다면 어떤 툴을 활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왜 챗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시간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게 디스코드나 슬랙을 사용하듯이 이런 툴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채팅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계속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가 그렇게 해서 공유가 되거든요. 이게 이런 정보를 나중에 다시 찾아보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몇 달 뒤에 지나서 그때 얘기했던 거를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기록을 할 때는 너무 많은 거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원격 근무라든지 원격 회의록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팬데믹이 시작된 뒤로 정말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진행이 됐죠. 인터넷 포럼을 많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격 근무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채팅은 실시간이죠.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포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이 포럼을 보고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나서 거기다가 댓글을 달게 됐죠. 그래서 시차가 다를 경우에는 포럼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조직적으로 의견을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 되는지 어디 탭에다가 내가 이 이야기를 적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포럼을 활용해서 의견을 적어 넣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의견이 명료하게 정리가 되고요. 토픽들이 잘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짧은 메시지도 거기다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포럼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은 조금 장기적인 의미가 있는 컨텐츠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모두 아카이브 되고요. 또 의미 있는 정보들이 거기에 기록됩니다. 업로드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우리 게임 개발의 업로딩이라던가 하는 중요한 의견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구글 독스라든지 다른 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업무를 할 때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포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요한 미팅을 했을 때의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이게 정말 중요한가를 구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포럼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지 아니면은 채팅에만 기록하면 되는 내용일지를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포럼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의미도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왜 그것이 기록됐는지를 찾을 수 있는 정보라면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럼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을 소개드리면 포스트 모텀이라는 걸 기록하는데요. 저희가 프로젝트 끝나면은 항상 기록을 하곤 합니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록을 하면 저희가 겪었던 문제들은 기록하곤 했는데 가장 큰 문제들은 내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곳에 기록된다는 걸 저희가 발견되게 됐습니다.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것에 관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같은 생각을 했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을 보면 요약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포럼 안에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2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서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긍정적인 액션을 취하게 되고요. 그래서 좋은 일들은 계속해서 유지를 합니다. 굉장히 잘 됐다는 거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다음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잘 되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식별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점들을 식별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나빴다라고 얘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것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시적으로 어딘가 남겨를 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나고 해서 문을 닫고 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아이카이빙을 해는 것이 저희가 다음 프로젝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디오 게임을 개발하는 것의 프로세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 가지 PM 툴을 많이 활용해 봤습니다. 저희가 어떤 게 완벽한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코덱도 투두리스트도 사용해 봤고요. 또 그런데 매번 쓸 때마다 이게는 최적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PM 툴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어떤 툴을 활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완전히 완벽한 툴을 갖는 것보다 어쨌건 그거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프로세스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태스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태스크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태스크를 완료하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툴을 복합적으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젝트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해를 하고 이것을 프로세스가 반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경우에 이게 2주간 걸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프로세스를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팀원들이 잘 이해를 하고 어떻게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를 서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단점을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업계에서 오래 일해왔지만 저도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해야 되는 일이 있었던 거나 아니면은 저 빼고는 다른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배워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잘 통했는지 컬럼이라든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든지 그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팀원들과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시적으로 계속해서 트래킹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레사에게 내가 이런 거를 마치겠다고 얘기를 해두고 그것을 따라가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 각각의 태스크에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할 일들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하면서 프로그래머로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른 일도 해야 된다는 걸 이해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외주 컨트랙터들이 협업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따라하고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협업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스페이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외주 컨트랙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해서 외부 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 프로세스를 이해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곳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이 잘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하는 거에는 각 팀에게 의견을 잘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얻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외주 직원이라기보다는 협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협업자들도 이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함께 게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나 표현을 할 때 다르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함께 일한다는 생각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외주 직원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기업의 뼈대, 여러분의 회사의 뼈대에 있다면 그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일본에 개발을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채용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함께 일하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굉장히 실력이 좋아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의 시차가 있었죠. 그래서 시차를 피드백을 받는데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전달하고 받는 과정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능하기는 한데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분명해야지 그 피드백을 받는 시차를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굉장히 팀이 적은 수의 팀원들을 갖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멘토링을 할 때 아니면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하고 지시를 할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거를 활용한 예를 말씀드리면 이 협업이 아니라 협업을 다른 방식으로 한 것인데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 있겠죠. 마케팅이나 PR 같은 경우는 우리의 범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에이전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넘긴 다음에 잊어버리면 되니까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PR이나 마케팅 기업들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트레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건 에이전시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분리를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만의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원들에게 내가 이걸 하겠다 하면 믿을 만한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3명이서 함께 일해온 경력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역사가 되게 오래돼서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을 압니다. 그래서 알렉스와 테레스가 제가 일은 해도 업데이트를 안 한다는 거를 잘 알거든요. 리스트에다가. 그래서 저의 그런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랑 테레스한테 이거 좀 해줘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분명히 일이 돼 있을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협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같은 시차 안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때는 대면으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신뢰할 수 있는 팀 안이 있다면 훌륭한 팀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표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전달한 사실이 잘 이해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 발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이만하고요.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는 말씀 중요합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할 줄은 몰랐는데요. 프로그래머와 레벨 디자이너, 프로젝트 매니저를 구인하고 있습니다. 시차를 건너뛰어서 함께 일하실 의향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